네, 안녕하세요. 에이드랩 노드.js 쌤이다. 4강 네트워크 기초 및 서버 만들기를 맡게 된 이재원 학생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HTTP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HTTP 모듈로 서버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 본 서버에서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똑같이 인식하는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을 때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이 요청과 응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합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죠. 익숙한 표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요청과 응답이 우리가 만들기 전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뭐 구글이나 뭐 어떤 사이트든 아시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접속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그 크롬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다른 브라우저도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크롬으로 접속을 해주시고 개발자 도구 창에서 이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를 all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다른데 뭐 건드리시다가 다른 걸 누르셨을 수도 있는데 all로 클릭을 해주시고 그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파일들이 다운이 받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제너럴, 뭐 리스폰스 헤더, 리퀘스트 헤더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져 가지고 정보가 나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제너럴은 전체 네트워크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리스폰스 헤더는 응답 헤더, 서버에서 해당 파일을 보내면서 넘겨준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헤더는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함께 넘겨준 정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응답 본문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으면 헤더가 아니라 리스폰스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응답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그 전체 본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정보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아까 봤던 헤더 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제너럴 아까 전체 네트워크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리퀘스트 URL 부분은 그 서버에게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URL이라고 하고요. 나중 가면 이 URL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메서드는 그 요청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get이라고 되어 있네요. get은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보시면은 post, put, delete라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post의 경우에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put의 경우에는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 업데이트죠, 할 때, delete의 경우에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는 요청이 어떻게 됐는지 성공 여부를 알려주는 코드라고 하고요. 리모트 어드레스, 원격 주소는 인터넷에서 서버에 접속하는 실제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 뒤에 붙어 있는 땡땡 뒤에 콜론이죠, 콜론. 그래서 그 파일마다 IP 주소가 다르다면 파일들이 서로 다른 서버에서 왔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파일은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 OK라고 하죠. 여기 표를 보면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됐다고 보이네요. 그 다음에 리모트 어드레스 142.250.50이 포트 번호 443이 확인이 되고요. 자, 이거는 다른 파일인데요. 밑에 있는 그림은 리모트 어드레스가 142.250.2006.206이네요. 195랑 다릅니다. 이게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버에서 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IP 주소와 포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그 IP 주소랑 포트를 이해하려면 소켓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소켓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중간 통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IP 주소와 포트를 통해서 소켓을 구별한다고 하는데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켓이라는 탑차가 IP 주소라는 건물로 배달을 가서 포트라는 방을 찾아갔네요. 그죠? 이 IP 주소가 조금 더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리고 IP 주소가 뭔지를 알아볼 텐데요.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IP 주소는 이게 딱 봐도 보통 알듯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사이트에 IP를 기억하고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하신 분이 아닌 이상. 그래서 숫자 대신에 구글닷컴처럼 영문으로 된 주소를 사용해서 서버에서 자동으로 IP 주소로 변환돼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사이트 주소를 우리가 도메인 이름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컴퓨터를 DNS 서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DNS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 그 도메인 네임을 DNS 서버에다가 넣으면은 DNS 서버가 IP 주소로 변환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포트라는 거는 그 서버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지정하기 위해 포트 번호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도메인 이름이나 IP 주소 뒤에 콜론 기호와 함께 포트 번호를 작성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예시고요. 요 IP 주소 뒤에 포트 번호 콜론이랑 같이 붙은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지정해 주고요. 그 자주 사용하는 포트 번호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책에. 뭐 20 혹은 21이면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겠죠. 그다음에 25번이면 뭐 SMTP 이거 모르겠고요. 53은 방금 말씀드린 뭐 DNS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저자 직강을 한번 들어보니까 자주 사용한다기보다는 미리 약속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강제성에서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HTTP 모듈로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요 페이지가 단데 그 HTTP 모듈을 가져온 다음에 create server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서버를 만들려면. 그래서 일단 모듈을 가져온 게 보이네요. HTTP 모듈. 발음이 어렵죠. 그 다음에 그 create server 함수를 그다음에 사용을 해줬는데, 그 함수 안에서 그 request 객체와 response 객체,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이네요. 그거를 인자로 받아서 콜백 함수를 작성했는데, 이제 예, 콘솔 로그 점 요청 발생, 이 콜백 함수가 요거 한 줄이죠. 요청 발생이라는 메시지를 콘솔에다가 띄우라는 말인데,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오든 간에 리스폰스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요게 서버의 본문이고, 이 서버를 실행하려면 listen 함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든 서버에다가 listen 함수를 붙여서 3000번 포트, 요게 기본형이고요. 3000번 포트에서 listen 하도록 만들어 주게 되면 이 파일을 실행했을 때 3000번 포트에서 서버 실행 중이라는 로그가 뜰 거고요, 콘솔에. 그다음에 브라우저 주소창에 로컬호스트 콜론 30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가 갈 것이고, 리스폰스는 요청 발생이라는 로그로 오겠죠. 이 로컬호스트라는 거는 뭐 자기 자신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만든 객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청 객체는 그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했을 때 사용하는 객체라고 하고요. 객체 이름은 어떤 걸 사용해도 되지만 주로 리퀘스트나 그 REQ, 그 약자죠. 줄임말, 네, 그걸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게 리퀘스트가 아니었죠. 그 요청 발생이라고 문자열을 로그로 띄웠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보낸 리퀘스트 전문을 그 로그에다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교체해서.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접속을 해주시면 이 터미널에다가 우리가 요청했던 그 요청 객체 내용이 전부 다 출력이 되게 되는데 상당히 깁니다.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걸 활용하면 그 메소드 값, 즉 요청 메소드를 출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표에도 있던 것이죠. 그 메소드라는 거, get, post, delete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get 메소드에 요청이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get 메소드가 한 번 실행했는데 왜 두 개 나옵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게 책에도 있는데요. 그 URL 요청을 하게 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파비콘이라는 걸 함께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파비콘이라는 거는 그 페이보릿 아이콘의 줄임말이고요. 즐겨찾기에 추가할 때 사용하는 작은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응답 객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응답 객체는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넘겨줄 때 사용하는 객체라고 합니다. 아까랑 반대네요. 헤더와 본문으로 구성되므로 헤더를 만드는 것과 본문을 만드는 것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응답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가 서버 함수가 create 서버 함수가 정확히는 거기에 붙어있는 콜백 함수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set header라는 게 들어갔고요. write라는 것도 들어갔고 end라는 것도 들어갔는데 각각 뭘 하는 친구들이냐면 set header라는 건 그 사용할 콘텐트 타입을 지금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이라고 해놨는데 플레인한 텍스트, 일반 텍스트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write는 텍스트를 출력하는 친구인데 이거를 hello node라는 텍스트를 출력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end는 응답이 끝났음을 알리는 친구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 node라는 게 뜨고 뭐 내부적으로는 end를 사용해서 응답이 끝났음을 알렸겠죠. 그래서 응답 내용을 만약에 여러 번 나눠서 화면에 표시를 한다면 이 write 함수를 여러 번 사용하고 마지막에 response.end를 사용해서 연결을 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열을 한 번만 보내고 연결을 끊는다면 그 write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write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end 함수에서 그냥 문자열을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HTML 페이지 서빙하기라는 거를 잠시 기술적인 어떤 HTML 페이지 서빙하기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서버를 만들고 로컬 서버, 로컬 호스트, 로컬 서버라는 거 이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주변. 그거에 접속을 했을 때 간단한 텍스트를 표시하는 서버를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에는 HTML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알아본다고 하네요. 이거는 HTML 페이지를 서빙 한다고 하거나 서비스 한다고 일컫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HTTP 모듈 가져오는 거 보이고요. FS 모듈 가져오는 거 보이네요. create server 함수에다가
뒤에 콜백 함수를 작성을 해주는데, set헤더 아까 컨텐트 타입을 HTML로 지정을 해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리드스트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리드스트림은 그거고요. 자, fs 모듈을 사용해서 create readstream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미리 만들어둔 HTML 파일을 가져오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UTF-8 형식으로. 그렇게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readstream.pipe 한 다음에 요거 리스폰스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저자가 만들어 둔 HTML이 열리면서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라우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우팅이라는 거는 일단 라우팅을 알기 전에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로컬호스트 콤마가 아니라 로컬호스트 콜론 3000번 포트 뒤에다가 만약에 다른 거를 추가해요. 막 슬래시 홈, 슬래시 콘택트 막 이런 거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주소를 바꾼 이유가 없죠. 뭐 다른 거 만들어 두지도 않았지만 어떤 주소를 입력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인데, 서버가 만약에 제대로 동작을 한다면 우리가 요청 URL 뒤에 얘네가 경로죠. 다른 경로를 붙였을 때 각각 다르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청 URL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줄 내용을 다르게 연결하는 것을 라우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온 요청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죠. 자, 예시로 노드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en 뭐 영문 페이지라는 뜻이겠죠.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뒤에다가 다운로드라는 경로를 붙이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라우팅이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URL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이 어떤 메서드에 따라서 들어와 있느냐, getPost, putDelete 그 메서드에 따라서 처리할 함수를 다르게 연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라우팅을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우리는 실습했던 코드를 발전시켜서 HTTP 모듈을 활용한 라우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하는 일은 로컬호스트 콜론 3000 슬래시 홈이라는 경로로 요청을 하면 화면에 홈을 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경로로 또 요청을 하게 되면 화면에 about을 표시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외의 URL, 이상한 URL을 입력하게 되면 not found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 헤더를 세팅한 것을 보니 컨텐트 타입은 플레인한 텍스트로 출력을 하려는 것 같고요. 그 위에 이걸 보시면은 리퀘스트 객체에서 요청 방식 메소드와 URL을 가져와서 변수 두 개의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f문이 보이는데요. if문 보겠습니다. 메소드가 get이고 URL이 슬래시 홈이라면 여기 들어가겠죠. 이거죠. 자,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으로 간다고 하고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데 하나니까 end로 처리했죠. home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됩니다. 아까 스테이터스 코드 200은 오케이, 모두 정상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그 다음에 else if 메소드가 get이고 URL이 about이면 about 경로의 URL이면 스테이터스 코드 200 그리고 about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라 라는 걸로 보이고요.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 else 스테이터스 코드는 404 not found
예, 그렇게 갑니다. 404는 뭐 익숙한 스테이터스 코드죠.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주소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게 about으로 간 거고 이게 home으로 간 건데 문자열이 잘 출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뒤에가 잘린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다른 경로를 입력하게 되면은 not found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